이러한 시장 속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우리는 또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이영수 대표와 반도체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정말 조금 전 새벽에 엔비디아가 다시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러한 흐름, 이제 시총 알파벳의 시총을 넘었는데 이 시총 3위로 등극하는 시사점과 함께 이 11일 성적표가 발표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제 큰 기업들의 시총이 바뀌는 거는 이제 거의 시대 정신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불과 우리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이제 애플의 시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맞아요. 있었고, 그게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이제는 AI 혁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리고 세계 시총, 국내 시총이 네. 저기 2위 기업이 바뀌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SK 하이닉스로 다시 이제 복귀가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기술 트렌드가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높고 선반영이 되어서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 반응이 미비할 수 있거든요. 가이던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요즘에는 뭐 나오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분기나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현 위치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그 키워드가 좀 중요할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샘 알트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AI 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 규모가 무려 5조에서 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9천조 원, 저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금액인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하기에 이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것이고, 파급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라는 기술은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계속해서 밀어넣으면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걸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충분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냐면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쿼리, 질문 하나를 던지면 이게 500ml 정도의 물이 타버릴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체 설계 칩을 쓰면 전성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자체 설계 칩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겠다, 오픈 AI가.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서 빅브라더를 가리는 경쟁에서 우리가 좀 더 공고히 하겠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를 내재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업체도 이에 기반해서 사실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뭐 알트먼 같은 해외 움직임에 대비해서 우리 국내는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 설계 쪽에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뭐 국내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IP 관련 업체들, 뭐 ARM이라든지 뭐 램버스라든지 EDA2를 제공해주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요, 이제 국내 프록시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 칩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TSMC, 삼성 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수주가 많이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IP 비즈니스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야기하는 가온 칩스라든지 아니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도체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샘 알트먼 이야기에 뒤이어 ARM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간밤에는 다시금 반등을 보였지만 최근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20% 가까이 또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의 반등,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봐도 좋을까요? 네, 불과 3일 사이에 거의 시총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요. 조정은 당연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 설계 칩을 한다라는 거는요. 중요한 지금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사실상 ARM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설계 칩 생태계가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 ARM의 IP, 라이선스나 이제 로열티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2배가 넘게 뛰었다라는 건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부여하면 좋습니까? 일단 전 두 가지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샘 알트먼이 자체 설계 칩에 9,000조 원, 9,300조 원 정도를 해서 이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직접 다 수직 계열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자체 설계 칩이 저렇게 커지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심어준 거고요. 또 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칩은 범용 칩입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칩이 아니라 어떤 AI 업체에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ASSP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A식으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는 건데요.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객사가 원하면 A식 칩을 만들어 줄 수 있어라고 해서 새로 부서를 만들고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하고 그런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독점 업체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태계를 더 펼치겠다. 네, 그러면 지금 그 IP 관점 측면에서 보면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X86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칩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레이스 호퍼 같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칩들,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CPU 같은 것들은 다 ARM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RM 기반의 칩이 기존 X86 기반의 인텔 같은 칩보다는 전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은 전기 소모를 적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RM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 잡기, 그리고 오늘은 키워드가 설계 쪽으로 조금 공통적으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들을 반영해서 한번 포트 전략을 짜볼까 해요. 가정해서 만약에 내가 내 포트를 100% 반도체로만 구성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세분화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바로 화면으로 이영수 대표가 짜본 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가장 높네요. 40%였고요. 온 디바이스 AI가 20%,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이 20%, 그리고 또 현금이 20%였습니다. 먼저 HBM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를 보는 뷰를 조금 바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작년에는 이제 서버 클라우드 AI 맞아요. 쪽에서 모든 관점이 가 있었고 충분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게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온 디바이스 AI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레벨 3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걸 조금 이제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온 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PC하고 모바일인데요. 네. 하이엔드 쪽에서는 분명히 수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온 디바이스 AI가 채택되면서 수요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 시장이 좋지 못한 거죠. 미드 로우 쪽에서 수요가 약하면요. 아무리 하이엔드에서 땡겨주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I 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요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서버 수요보다는 올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GPU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같이 항상 가는 게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국내는 HBM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HBM 쪽이 올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뭐 업계에서는 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독점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이 수요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또 그쪽에 핵심 독점 장비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설전에 이렇게 큰 시총의 회사가 상한가를 갖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비싼 거는 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성장에 베팅을 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상방과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다. 더 좋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주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의 상한선이 어디지? 이런 이제
그런 그래서 거 저는 가능합니다. 사실 그 20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 상한선에 제한을 둘까 봐 사실 걱정을 하는 1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려는 조금 덜어놔도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는 CEO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90%, 95%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으로 변하는 시장, 생태계를 넓히는 쪽으로 뭔가 전략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구글이 그러네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개발했지만 자기들의 검색 광고 매출이 빠질까봐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못 걸었던 그렇죠. 거죠. 결국은 그걸 바꾸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큼 큰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요. 한국모함의 키를 바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훅훅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바꾸고 끌고 간다라는 거는 그 젠슨 왕이라는 CEO가 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엔비디아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도 동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국내에서는 HBM 키워드가 40%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총 상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뭐 별개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 시총 상위라고 이야기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시총 상위 그러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의미 없고요.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 최근에 보면 AI ETF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수급들이 많이 설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뻔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 HBSP나 리노공업이나 리노, 이오테크닉스. 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그쵸.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에 적어도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업체들 쪽으로 좀 더 수급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총 상위 20%였는데 그 시총은 코스닥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가 힌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트 섹터에 맞는 국내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느 쪽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장비 쪽에 그 독점적인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감산이라는 스케줄의 종료입니다. 감산이 종료가 되면요, 결국 거기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쪽에 어떤 그런 수급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또 기대감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 캐시카우 사업이 좋아지는데 신규 사업이 좀 더 매력적인 게 붙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저는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이제 감산 스케줄이 마무리가 되는 데다가 네. 이제 3나노 GAA 같은 이런 쪽에 초상계 에천트 같은 신규 사업들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 기업인데 언급된 키워드들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소켓이라던가 장비 쪽, 소무장단,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작년 말이었죠. 올해 주목할 반도체 기업 탑3를 제시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요즘 네. 하도 요즘에 탑3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화면으로 네네. 나가고 네네. 있는데 한 살 어렸던 네네. 대표님과 제가 함께 꼽았던 네네. 솔브레인, 네네. 리노공업, HBSP였습니다. 네네. 세 기업 다 정말 고공행진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네네. HBSP 최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리뷰를 해본다면 어떤 전략이 현구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 이제 밸류는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왜냐하면 그때 시장은 이게 올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약간 아리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SK 하이닉스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강세장 진입으로 봐야 되고 주도 섹터가 지금은 저 PBR을 대표로 하는 자동차 쪽하고 그리고 지금 AI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를 뭐 따지지 않고 그런 쪽에 그 높은 시총 상위주 쪽으로 좀 더 수급이 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반기까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HPSP나 뭐 리노공업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망하다고 보는 세 기업 중 그렇다면 HPSP에 이어서 리노공업은 조금 더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결국 우리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 로컬에서 그 AI 연산을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칩들이 더 고도화되고요. 고도화됐는데 또 전력 소모는 적게 해야 되면 자체 설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리소스들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뭐 IP 관련 기업들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테스트보다는 네. 굉장히 그 칩 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딱 맞춤화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테스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글로벌로 봤을 때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는 퀄컴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애플이 원래 사실은 중요한 대장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AI 쪽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못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퀄컴하고 약간 국내 프록시로 본다 그러면요. 퀄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가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쪽이 당분간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솔브레인은 어떻습니까? 제시된 새 기업들 중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그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했다고 할까요? 그래도 추세적으로 현재 올라오고는 있는 구간입니다. 솔브레인은 어떤 기업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솔브레인이 부진했던 부분은 낸드 플래시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예, 더 안 좋고 지금 낸드 플래시 감산 스케줄은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낸드 플래시 수요가 뭔가 회복이 되려면 일반 서버 쪽에 투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형 SSD 쪽에 이제 수요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력 사업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밀려가지고. 비트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3나노, 2나노 게이트 올러라운드. 최근에 가온칩스가 그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2나노 일본 AI 반도체 설계 그 DSP 쪽을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앞으로 이제 그 삼성 3나노, 2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부 기존의 핀팻 공정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아니라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런 쪽에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독점적으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장기적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과 계속해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기업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리뷰까지 해봤고요.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이형수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